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것, 아파트. 그중 오늘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으로 알려진 초품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초품화라고 하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단 한 장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도시계획가이자 건축가인 클라렌스 페리는 1929년 근린주구 이론에 근거한 신도시 계획도를 발표합니다. 중앙에 보이는 것이 초등학교와 그 외 커뮤니티 시설이며 페리는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400m, 즉 5분 정도의 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근린주구를 둘러싸는 간선도로를 만들어 차량과 보행자의 주된 동선을 분리시켜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 방식은 여러 변형을 거쳐 미국 전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러한 도시계획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엄청난 속도로 진행됐던 국제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 과밀과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족한 인프라 공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차와 함께 길을 걷고 아이들은 놀이터가 아닌 길에서 놀며 주거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길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도시는 이렇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산통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불량한 위생, 화재, 환경오염, 높은 밀도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은 도시를 탈출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 자동차의 출현은 도시 이탈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그리고 또 멀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근린주구 신도시 레드번. 이곳에선 학교를 가는 길은 차도와 분리되어 있으며 아이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부모님들은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아주 완벽한 교회적 삶인 것이죠. 바로 미국식 초품화 단지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 및 도시 개발 방식은 한국에 착륙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과거 사진 어딘지 눈치채셨습니까? 1960년대 잠실의 모습입니다.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이었죠. 잠실 주공 아파트 단지는 바로 최초의 근린주구 이론에 의해 설계된 초품화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자리가 학교 부지이며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이 학교와 인접해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는 간선도로도 보입니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 의한 배치 계획도와 굉장히 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잠실 주공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진행되어 5단지 빼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모두 가지게 되었네요. 다만 한국과 미국의 근린주구 개발 방식의 주된 차이점이라면 한국은 고밀도 아파트를 주거 형태로 채택하였고 반면 미국은 주로 전원적인 분위기의 단독주택을 주거 형식으로 선호했다는 점입니다. 60, 70년대 급격한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을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던 한국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품화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일까요? 일찍이 세계적인 도시계획가 제인 제이콥스는 근린주거 이론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근린주구 이론, 즉 초품화 단지 이론은 활기 없는 단일 기능의 교회화 현상을 촉진시킨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넓은 간선도로에 의한 보차 분리 계획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더욱더 의존하는 삶을 초래할 것이며 주거 단지는 보행 가능성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도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결여된 곳이 되어버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인 제이콥스는 근린주구 이론 기반의 수평적 확장이 아닌 도시 조직 내에서의 다층적 고밀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근린주구 초품화 단지가 슈퍼블럭이나 메가블럭의 크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슈퍼블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통행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블럭 안쪽과 바깥쪽의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도시블럭 조성 방식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되었을 때 아파트 섬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만약 A라는 출발 지점에서 B라는 목적지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도시와 아파트 단지와의 통합이 잘 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쉽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존의 다른 아파트 단지였던 단지들이 합쳐져서 대단지 통합 재건축이 되고 주민들이 단지 내부로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선택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파트 섬 현상은 곳곳에 볼 수 있는 한국 도시의 모습입니다. 또한 초품화라는 개념은 부동산 마케팅의 단골 소재로 자리 잡게 되었고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 등 무분별한 품화 현상으로 인한 낙인 효과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초품화는 단순한 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교육,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국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무한 경쟁, 그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에게는 초품화 이외에 더 다양한 주거 모델과 도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초품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